아이펠타워가 흔적도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이런 날엔 건물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주문했어요. 배달이 이렇게 와버렸음. 일단 비주얼은 되게 맛있어 보여요. 티는 집에 작은 컵밖에 없어서 제가 가져온 계량컵에 담아서 덜어 먹으려고요. 오늘의 외출 패션입니다. 1월 오봉도 가방이 포인트예요. 제 쿠알라룸푸르 일정에서 유일한 관광지인 이슬람 예술박물관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스페인 세비야에 갔을 때 이슬람 양식의 알카사르 궁전이 정말 예뻤거든요. 알카사르에서 봤던 화려하고 기하학적인 장식을 보기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메르데카 118이 보이는 시원한 전망도 돋보입니다. 박물관 건물은 이슬람 건축 양식이 눈에 띄기보다는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느낌입니다. 점심시간쯤에 박물관에 왔는데 일단 밥부터 먹으려고 합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중동 레스토랑이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여러모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슬람을 연상하는 화려한 문양과 화이트 톤이 잘 어우러지는 모자 레스토랑입니다. 렌틸 수프, 램 만두, 미마막 이렇게 3가지 요리를 주문하고 시그니처로 보이는 차 한 잔도 주문했습니다. 저는 콩을 싫어하는데 렌틸콩은 좀 다를까 싶어서 호기롭게 한 입 먹어봤으나 영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램 만디가 나왔는데 첫 중동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있었어요. 양고기와 밥 그리고 토마토 베이스의 드레싱 조합이 맛돌이더라고요. 미마막 역시 처음 먹는 말레이계 요리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팟타이, 미고랭 같은 동남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히 좋아할 볶음국수입니다. 박물관 레스토랑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서 박물관 관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는데요. 딱 봐도 1층이 포토존이더라고요. 가족 단위의 관람객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박물관입니다. 유리벽에 있는 이슬람 문양과 현대식 건축물과의 조화가 느껴지도록 잘 담아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정면에 있는 각진 돔은 국립 모스크 건물입니다. 무슬림 신자가 아니더라도 관람이 가능하고 박물관과는 달리 이슬람 규율에 맞는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간 공간은 특별 전시관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18세기 인도의 마이소르 술탄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식민지 확장에 맞섰던 두 통치자에 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예술박물관은 이슬람이 발원한 페르시아와 중동의 유물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도, 중국에 전파된 이슬람교의 문화적 영향을 알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어요. 상설 전시관에는 더 많은 이슬람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코란과 관련한 유물이 많더라고요. 화려한 이슬람 문화권답게 교리를 담은 서적조차 채색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양권 유물에서 체스 기보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책 커버조차 정말 화려하죠? 따뚱! 전 이렇게 세밀한 장식이 많은 시대의 유물과 건축을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유럽 로코코 시대, 중국의 당나라나 청나라 시기의 작품에 항상 눈길이 오래가는 편입니다. 코란을 새긴 도어 커튼이라고 합니다. 아랍어 자체가 그림처럼 생긴 글씨 같아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코란을 크게 쓴 서예 작품 같지만 가까이 가면 작은 글씨로 코란을 빼곡히 새긴 작품입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 경전을 목판에 새겨 8만 대장경을 만든 것처럼 오스만 제국 때도 코란을 미세한 글자로 필사한 걸 보면서 종교의 힘이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게 필사한 코란은 휴대성을 높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게 부적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가운데 네모난 카바를 보고 메카를 그린 거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의 메카 모습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여긴 19세기 오스만 제국 시기 시리아 상류층의 주거지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붉은색, 초록색, 금색은 오스만 제국에 유입된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 이슬람 건축물 모형을 전시한 공간인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 양식의 건축물이 있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중국 시안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 대청 진사입니다. 다음에 시안 여행을 간다면 여기도 가봐야겠어요. 중국에서 뭔가 뾰족하고 화려한 다단의 건축 양식을 보면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알아볼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찐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 있는 건축물 모형을 관람했는데요. 완전히 제 취향 저격인 건축 디자인들이라 당장 중동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던 인도 전시관입니다. 인도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의 상아를 활용한 무굴 제국 시기의 공예품이 많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유물입니다. 슬리퍼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옥에 금 인레이를 새긴 접시도 당시 무굴 제국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인도의 세밀화는 채색이 다양하고 등장인물들의 복식이나 표정이 다채로워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공예도 가까이서 보면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세밀하게 세공되어서 무굴 제국 상류층들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스판과 체스물도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도자기는 중국과 이슬람 예술가들이 상호 영향을 받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저는 원래도 화려한 중국 도자기를 좋아하는 터라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이슬람 양식을 상징하는 돔 지붕은 옥상 출입을 막아놔서 가까이서 감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슬람 특유의 화려함 대신 깔끔하고 정제된 이슬람 양식을 엿볼 수 있던 쿠알라룸푸르 이슬람 예술박물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품 샵에도 들렀는데 생각보다 살 건 별로 없었어요. 그릇을 사고 싶었는데 퀄리티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라도 사고 싶어서 여러 자석을 구경하다가 푸른 비치 색상의 자석을 구매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니 무슨 인상주의 회화에서나 볼 법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예쁜 하늘에 비례해서 지면 온도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처음 와본 지역이라 천천히 구경하고 싶어서 좀 걸어봤는데요. 박물관에서 잠깐 언급했던 국민 모스크에는 사람이 많네요. 이건 딱 봐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었던 건물 같아서 찾아봤더니 말레이시아 철도청 건물이라고 합니다. 맞은편에는 쿠알라룸푸르역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서울역이랑 비슷하게 근대의 건물이 남아있어서 신기했어요. 바투 동굴을 간다면 이 기차역을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차역 맞은편에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 마제스틱이 있습니다. 근현대 감성의 클래식함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요. 기차역을 넘어 클란강 근처로 오면 전형적인 구시가지 느낌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메르데카 118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카페라고 하면 밥과 음료를 다 파는 가게가 매우 많은데 여긴 정말 딱 커피 위주로 파는 곳이고 인테리어도 독특해서 지나가다 가볍게 들리기에 정말 좋아요. 또다시 집 근처에 있는 차지에 왔습니다. 차지는 디 익스체인지 106에 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대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동안 저런 시티 투어 버스를 타보고 싶은데 알아보기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말레이시아 한문 선생님. 이날 저녁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친척들께서 초대해주신 저녁인데요. 천우군과 가깝긴 한데 관광객들은 절대 모를 골목에 있어서 기대가 컸습니다. 마치 청계산 밑에 있는 닭백숙집의 느낌이었어요. 딱 봐도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가족 단위의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메뉴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육회공이 다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건 차슈였는데요. 이 집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게요리와 만터우, 두부요리, 야채볶음, 조개스프가 나왔는데 모두 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칠리크랩은 싱가포르에서 먹은 것만큼 맛있었고 조개스프도 우리나라 해물탕처럼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 차슈와 칠리크랩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디저트를 먹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옆 프탈린자야 SS2 지역에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만 벗어나도 고층 건물이 없어서 정말 다른 도시에 온 것 같더라고요. 애프터밀이라는 빙수 매장에 왔습니다. 두 가지 우롱 밀크티 베이스의 빙수와 말차 빙수를 주문했어요. 진한 밀크티를 얼려서 그런지 빙수가 녹아도 질리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쿠알라룸푸르 지역에도 지점이 있으면 여러 번 갔을 것 같아요. 친척분이 먹어보라고 주신 과자인데요. 요새 말레이시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솔티드 에그로 만든 음식이 유행이래요. 유레카 파코는 말레이시아 여행을 조사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시식할 때 이 솔티드 에그 맛도 한번 시식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연어 껍질 과자는 심오한 바다 맛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파코는 꼭 드셔보세요. 불토를 보내기 위해 생활한복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 근처에 트랙이라는 큰 유흥지역이 있어서 정차를 해보려고 해요.
한겨울밤인데도 텅텅 빈 매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상권이 다소 죽은 느낌이었습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처럼 북적한 분위기에서 여러 문화권의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트랙보다는 창카 부키핑탕을 추천합니다. 홍콩에서 재밌게 놀았던 아이언 페리스의 KL 지점도 가봤는데 소소재미라 금방 나왔어요. 다시 집 근처로 와서 배회하던 중에 야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조명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느 야시장처럼 수공예품, 디저트,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통주가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투악이라는 전통주가 있습니다. 부스 앞에서 한국어로 중얼중얼 했더니 직원분께서 투악으로 만든 칵테일을 한 잔 무료로 주셨습니다. 맛있어서 한 병 사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는 안 되고 QR이나 현금 결제만 된다고 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거는 납치하는 거 아니야? 근육량. 얘는 사람을 안 피해.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아나가. 쿠알라룸푸르 한복판에 3년 연속 미슐랭에 선정된 베트남 식당이 있다고 해서 예약하고 왔습니다. 오픈 시간 맞춰서 예약한 거라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망고스틴과 새우 샐러드가 유명한데 지금은 망고스틴 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 제 팔뚝만한 반새우가 나왔습니다. 계란부침부터 거칠게 찢고 이파리도 하나씩 뜯어줍니다. 제가 시킨 메뉴들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메뉴판엔 분팅느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분본안 보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보다 풀이 가득한 쇠구스까지 나왔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베트남 현지나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서울 식당에서 먹은 것에 비해 삼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슐랭이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중국계 분인 것 같고 요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이슬람계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키빈탕의 식당입니다. 식당 근처를 걷다 보면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건물이 나오는데요. 곧이어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창카 부키빈탕 거리가 나옵니다. 지금은 낮이라 잠잠한데 밤에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외국인이 다 집합하는 수준으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카페에 왔습니다. 작은 수영장 덕분에 눈이 시원한 인테리어예요. 너무 더워서 밖에 앉지는 못하고 수영장 옆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기 위해 디 익스체인지 TRX에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 골프를 쳐야 하기 때문에 각성에 필요한 에너지 음료와 간식거리를 사려고요. 반지 작살. 이번 쿠알라룸푸르 일정에서 가장 예약이 까다로웠던 라틴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쿠알라룸푸르 여행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버티고나 웨땡은 사실 며칠 전에 예약해도 웬만하면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며칠 전에 예약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겨우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이 어려울 만한 멋진 식당입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아서 예약이 빨리 차는 이유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쌍둥이 타워 중 하나만 보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쿠알라룸푸르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그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이트 샹그리아, 레드 샹그리아가 나왔습니다. 즐거운 사진 찍기 시간 끝에 스테이크와 한국인에게 후기가 좋은 해산물 스튜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스튜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먹은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소 생소한 이국적인 향이 추가된 맛입니다. 스테이크는 미디움에 맞춰 굽기도 적당하고 소스도 맛있었어요. 전망이 좋으면 왠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 편견이 있었는데 전망에 걸맞게 음식도 훌륭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노을도 정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 이날은 구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약하실 분들은 일몰 시간 전에 도착해서 노을부터 야경까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며 건물의 조명이 점점 켜지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도 정말 예뻐요.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황홀한 광경입니다. 야경과 함께할 후식으로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야경도 상상했던 그대로 예쁩니다. 아직 버티고 바나 웨땡을 가기 전이라 쌍둥이 타워를 비롯해 쿠알라룸푸르 야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영상도 눈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도 알록달록한 쿠알라룸푸르 일상을 공유하겠습니다.